자, 문제 읽어보자. 두 함수 fx와 g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라고 돼 있어. 자, 한번 또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x 곱하기 fx의 값이 존재하면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fx의 값도 존재하냐라고 물어봤네. 그럼 봐봐. 우리 x가 무한대를 향해서 가면 현재 요 x는 어디를 향해서 간다? 무한대를 향해서 발산하는 중이니까 무한대 곱하기 누가 되어야 값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 fx는 반드시 무한소를 향하여 가야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fx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로서 존재합니다? 무한소 0으로서 존재합니다. 기억 맞았고요. 니은도 읽어보자. x가 a로 갔을 때 fx의 제곱의 값이 존재하면 x가 a로 갔을 때 fx의 값도 존재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거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기 쉬운데 결론부터 말하면 틀렸죠. 자, 이런 생각을 가져볼게요. 자, 선생님이 니은을 분해를 한번 해볼 텐데, 자, x가 a로 가는 상황에서 fx의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 봐봐. fx 곱하기 fx라고 하는 함수의 극한값이 현재 알파로서 존재하는 거야. 이 상황을 가지고 뭘 이끌어내달라고 한 거야? x가 a로 가는 상황에서 fx의 값이 너 어떤 베타라고 하는 값으로 존재하니? 이걸 물어본 건데 우리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하면 이미 존재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두 개의 극한값이 존재해야만 사칙연산을 통해 새로운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이 문제는 어때? fx 곱하기 fx라고 하는, 즉 fx 제곱이라고 하는 하나의 극한값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극한값으로부터 fx에 대한 극한을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선생님 나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이 간단한 발레 하나만 적어줄게. 발레 하나만 적어줄게. 예를 들어 fx라고 하는 함수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였다라고 하자. 그리고 x가 a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었었다라고 해볼게. 그런데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함수는 fx의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인 거잖아. fx의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때?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1을 제곱하면 될 거니까 1일 거고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1을 제곱할 거니까 여전히 1일 거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fx의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는 a에서의 우극한값 1이고 a에서의 좌극한값 1이야. 극한값이 서로 좌우 극한값이 같으니까 극한이 존재하지만 fx 입장에서는 어때? a보다 큰 쪽에서는 1, a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좌우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겠네. 아, 니은은 잘못됐구나. 요 니은 여러분들 처음 수학도 공부할 때 판단할 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체크해놓고 복습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것도 읽어봅시다. x가 a로 가는 상황에서 fx가 무한대로 발산하고 x가 a로 가는 상황에서 fx 곱하기 gx의 값이 존재하며 봐봐. fx는 무한대를 향해서 발산하면 gx라고 하는 녀석은 위에서도 해봤지만 반드시 무한소라고 하는 곳으로 수렴해야만 극한값이 존재해야만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이 돼서 값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겠네. 이때 gx에 대한 극한값은 0이냐?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을 답으로 골라주면 될 것 같은데 어라? 리을이 또 있었네. 리을도 읽어보자. 이게 이제 학교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년에 한 2번 정도 보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 디귿까지만 항상 3가지만 물어보게 되는데 내신 문제에서는 리을까지, 심지어는 미음, 비읍까지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면 좋겠죠. 자, 리을도 천천히 읽어볼게요.
x가 a로 가는 상황에서 fx-gx에 대한 극한값이 0이면 fx와 gx에 대한 값이 각각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자, 결론부터 말이 된다, 안 된다? 다시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fx-gx라고 하는 하나의 함수에 대한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수학2를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fx-gx에 대한 극한값이 0이야? fx와 gx가 서로 같아야 되겠구나. 서로 극한값이 똑같아야 빼야 0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선생님 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간단하게 선생님이 또 예를 들어줄게. 자, 예를 들어주면 어떤 예를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볼까? 예를 들어 fx가 얼마나 누구라고 해볼까? fx가 그냥 x라고 해보자. 마음에 들어? 그리고 누구는 gx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라고 해볼까? x 제곱 안 돼. x 제곱 안 돼. 여기 다시 fx는 x 더하기 1이라고 해보고 gx는 x 제곱 더하기 미안해.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빼기. 요렇게 보자. x 더하기 1에다가 누굴 하나 더 해놓을까? x분의 1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해놓을까? 그럼 문제에서 표현한 누구는 fx에서 gx를 뺀 함수는 fx-gx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서 요걸 빼니까 마이너스 x분의 1만 남아있겠네? 자, x가 무한대를 향해서 가면 너의 극한값은 얼마? 무한대분의 1일 꼴일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0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하지만 fx도 gx도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이해돼? 자, 그럼 답은 우리 몇 번으로 체크했어야지?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네? 자, 기억은 맞았어, 틀렸어? 기억은 맞았어, 틀렸어? 맞았었고, 니은은 잘못됐고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디귿은 어땠어요? 네, 디귿 맞았네요. 그럼 기억과 디귿을 골라주면 되니까 몇 번? 1번입니다. 옆에다가 판단한 다음에 적어놔야겠어. 자꾸 선생님이 까먹는 것 같아요.